got some real mental problems. No, he's something wrong with him. It's just, I'd be honest, I'd love to fire his ass. He should be fired. 자, 다음 코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쇼 이슈박 코너입니다. 예, 선영 앵커 차 직접 운전하고 오셨나요? 운전을 제가 종종 하는데 요즘에 기름값 보니까 그쵸. 차를 자꾸 세워두고 싶어지더라고요. 너무 올랐던데요. 오늘 서울 기름값이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국제 기름값이 막 올라서냐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환율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고환율에 대해서 바로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뉴스 헌터스 팀의 이현식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기자 오늘 우리가 이제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가지고 지난 4월 이후 최고 높아졌다라는 뉴스가 막 나왔는데 이 환율을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금리를 알아봐야 된다라고요. 네. 그 금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적용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죠. 네. 그런데 그 최근에 대출 금리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여기에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녹색이 올해 8월, 그다음에 오렌지색이 이달 중순의 대출 금리들입니다. 네. 많이 올랐네요. 금리 종류들은 있는데 이렇게 하단과 상단이 같이 지금 다 올랐어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가뜩이나 그 집값 안정시키는 문제 때문에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네. 대출을 받는다 해도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또 가게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환율하고도 연동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변화를 이해를 하려면 네. 채권이 움직이는 거를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금융시장 얘기를 하면 보통은 증시, 뭐 코스피 지수 이런 얘기만 주로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 밑에 채권이 거래가 되는 게 진짜 거액이 오가는 바다 같은 자금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채권 시장에서 조금 이상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채권이다라는 말씀인데 네. 채권 개념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오늘 천천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되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조금 그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최대한 한번 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오늘 너무 교수님 같으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회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현식 주식회사가 이제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빚을 내겠죠.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네. 자금 시장에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네. 그 채권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뭐 돈을 그 얼마 만기로 얼마 이자로 빌리겠습니다 하는 증서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김종원 앵커한테 일단 먼저 돈을 빌리는 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준비한 듯이 제가 5만 원권을 한 다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돈을 네. 이제 그 5% 이자에 그 빌리겠습니다. 그럼 라고 저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드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채권을 받았습니다. 가져갑니다. 이게 실제 채권은 네. 이제 뭐 그 만기가 언제고 뭐 액면 이자율이 얼마고 그다음에 옆에 쿠폰이 쭉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고정된 이자를 주거든요. 그러면 요금으로 이자를 5%. 예, 이건 총액인 거고 실제로는 이자를 보통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자를 주는데 네. 네. 그때마다 옆에 걸 하나씩 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했고요. 자, 저는 이 돈을 5% 이자로 채권을 발행해서 빌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돈이 더 필요하게 됐어요. 네. 네. 돈을 또 빌려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5%로 제가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어떤 상황에 그럴까요?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경우? 그럴 수 있죠. 저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빌리겠다고 하면 굳이 5%만 받고 빌려주시지 않겠죠. 그렇죠. 이자는 나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이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박선영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못 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면 좀 그래도 리스크 값을 생각해서
좀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돈을 제때 못 갚을 것 같으면 이자를 더 받아야 되겠죠. 네. 자,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여튼 저는 그러면 돈을 더 빌려야 되겠는데 박선영 앵커가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네. 그때는 제가 채권을 발행할 때 이렇게 이자율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바로 돈이 10%를 나오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운데서 망설이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자, 채권 10%짜리 제가 받으시고 채권 10%로 네, 망설이다가 돈을 저한테 빌려주죠. 네. 사실 액수는 같은데. 액수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앉아주시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갖고 있는 네. 채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액수를 빌려주셨는데 네. 김종원 앵커는 이자율 5% 받고 박선영 앵커는 10%를 받아요. 네. 그러면 김종원 앵커는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이게 손해가 크죠. 손해 보는 것 같고. 이게 상당 기간을 남들보다 이자를 덜 받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되면 갖고 있는 채권이 액면가보다 실제 시장에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아, 근데 이게 개인은 별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네. 네. 거액을 굴리는 은행이나 네. 국가나 이렇게 되면 저것 때문에 은행이 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 국채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는 것 때문에 은행이 망한 적도 있어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경제학 수업 듣듯이 이해하기 쉽게 들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비율을 계속 이어가자면 네. 그러면 이제 김종원 앵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채권을 팔고 네. 더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으로 갈아타야죠. 갈아타야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은행에 넣었던 예금을 예금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걸 깨고 저축은행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채권도 똑같습니다. 어. 그럼 그렇게 되면 싼 이자를 주던 기존 채권이 시장에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은 단팥빵이나 그림책하고 요 점에서는 같아요. 네. 시장의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또는 제 뒤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네. 5%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이자율을 내야만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금리는 올라갑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교과서나 이제 경제신문 같은 데는 보통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네. 금리가 오른다라고 괄호치고 늘 나오는 문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를 네. 제가 일단 앞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결국은 지금 사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이미 꽤 오랫동안 2.5%를 좀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금리는 미친 듯이 올라서 뭐 월급의 절반이 대출금 갚는데 나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 기준금리와는 달리 결국은 이 채권, 국고채 금리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에서의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국고채라는 거 정부가 나라를 운영을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라도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땡겨 씁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국고채거든요. 근데 국고채 금리가 올 가을 들어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올랐네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프를 좁혀놓고 보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요. 네. 네. 이게 소수점에서만 움직이는 거지만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국고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건데요. 근데 나라보다는 은행이 아무래도 신용도가 조금 떨어질 거고 은행보다는 뭐 공기업, 기관 또 이런 데가 좀 떨어질 거고 개인은 그거보다 훨씬 신용도가 낮을 거 아닙니까? 네. 등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리에도 국가가 등급이 제일 있습니다. 위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제일 미치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한전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예전보다 예상보다 많은 금리를 지불해야 돈을 조달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전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최근에 은행이 물론 이제 예금 들어온 거를 대출로 돌리기도 하지만 네. 은행도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대출 금리도 같이 덩달아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국고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있는 얘기죠. 것이다. 네. 국고채 가격이 왜 떨어질까요? 시장에 많이 풀리니까. 그렇습니다. 단팥빵하고 그림책하고 똑같이 네. 국고채도 시장에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많이 찍어내면 빚을 많이 내면 그다음에는 계속 금리를 더 줘야 새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만약에 박선영 앵커가 네. 외국인 투자자예요. 네.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채가 시장에 점점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 것 같아요. 왜요? 가치가 낮아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시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팔아야 돼요. 네. 냉정한가요? 뭐 돈의 논리는 냉정한 네. 거죠. 돈은 냉정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에 예산이 50조 원이 더 늘어납니다. 728조 원짜리 예산을 짜는데 네. 적자 국채를 110조 원이나 발행을 해야 돼요. 네. 아,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 국채를 갖고 있던 투자가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겠죠. 그렇죠. 그러면 판 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러로 바꿀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원하는 가치가 내려가고 네. 달러는 가치가 올라가니까 갈아탄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네. 그러다 투자하고 보니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그냥 논리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는 오르고 네. 또 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는 현상이 네. 나타나는 겁니다. 네. 물론 환율이 오르는 데는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런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이 그 달러를 점점 비싸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결국 우리나라가 써야 되는 돈은 늘어나고 네. 그래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이걸 달러로 바꿔가고 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네. 그러니까 여러 요인 중에 이것도 환율을 이렇게 올리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사정이 복잡한 게 미국은 미국대로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미국 정부도 빚을 엄청나게 내거든요. 네. 국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발행을 하다 네, 보니 네, 네. 미국 국채도 값이 떨어지고 미국 국채는 금리를 더 줘야 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면 네. 거기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금리, 자동차 할부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최근에는 계속 단기 채권 위주로 발행을 해서 단기로 자금을 돌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채권을 사주는 미국 기관 투자가들도 네. 단기로 운용하는 자금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요. 장기로 돌리는 돈이 있고 단기로 돌리는 돈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단기 자금이 마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미국의 SOFR이라고 하는 초단기 금리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그 미국의 이제 기관들이나 투자가들이 단기 자금이 부족하면 네. 국채를 연준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하루짜리 자금을 빌려요. 아, 하루짜리. 하루짜리 자금을 빌려서 융통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하는데 네. 그 단기 자금 시장에 그 돈줄이 좀 메마르면 금리가 튀어요. 거기서 돌아다니는 돈은 적은데 그거 하루만 빌립시다 하는 데가 많아지면 네. 경쟁이 치열하니까 금리가 오르겠죠.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예, 부분이요. 요 뾰족뾰족한 데들, 특히 네, 지금 네. 10월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뾰족한 점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자산들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증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주식도 요때 그 미국의 단기 자금이 말라서 단기 자금 금리가 치솟을 때 주식, 코인, 금 같은 좀 더 리스크가 큰 자산들의 가격이 훅훅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단기 금리가 이렇게 가끔씩 뚝뚝 떨어지는 데들이 있죠. 네네.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그 상황을 보고 단기 자금을 좀 풀어준 거예요. 돈이 풀리니까 또 뚝뚝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런 상황이 장기 금융 시장으로 번지지 않아야 네. 이게 좀 계속 안정이 되겠죠. 만약에 번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 시장이 좀 더 불안해지겠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환율이 왜 우리 생활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라는 네. 부분을 이제 이현식 기자가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알기 이 쉽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연말 물가 괜찮겠습니까? 환율 이렇게 오르는데?
물가라는 건 뭐 이런 그 금융시장의 흐름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은 뭐 내릴 이유보다는 오를 이유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